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시다 보면 상용 전기차들이 자주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상용 전기차들이 많은 대수가 충전을 하고 있어서 빈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승용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조금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상용 전기차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을 말해요. 물론 내연차에서도 상용차가 있고요. 작은 것들은 1톤 미만의 차량들도 있고, 큰 것들은 5톤, 10톤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고를 가지고 있는, 짐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고, 택시 또한 이 상용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영업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용차는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죠. 또한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일반 번호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불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라고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하면 일반 번호판을 받아서, 개인용 번호판을 받아서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승용차든 아니면 트럭이든 승합차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번호판 색깔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개인용은 하얀색, 상업용은 노란색, 건설기계는 주황색, 전기차와 수소차는 파란색. 이 파란색은 친환경 차량을 말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수 번호판은 남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외교관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번호판의 색깔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르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을까요? 알쓸신잡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상용 전기차는 기아에서는 봉고3가 나오고 현대에서는 포터2가 나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상용 전기차를 요즘에는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용 전기차가 충전을 하러 갔을 때 여러 대가 충전을 하고 있고 빈 충전기가 보이지 않아서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용 전기차, 그러니까 기아차의 봉고3 EV나 현대차의 포터2 전기차의 주행가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홈페이지 상에 나온 주행가는 거리를 살펴보면 킬로와트당 3.1km밖에 주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심은 3.6km, 고속도로는 2.7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킬로와트 시당. 이것은 승용 전기차에 비해서는 매우 효율이 좋지 못한 것이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승용 전기차들을 예를 들어 보면 4km대 후반 또는 5km대 초반에 연비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용 전기차는 짐을 실어야 하고 토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연비에 맞춘 세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중시한 게 아니라 힘을 중시한 거라서 연비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그렇다 쳐도 연비가 안 좋으면 배터리라도 커서 주행거리가 길어야 될 텐데 그러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충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포터2 일렉트릭을 예를 들어보면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211km인데 요즘과 같은 겨울에서는 150에서 170km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상용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보면 100km 속도로 운행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요즘 또 겨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도 100%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스펙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적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배터리를 아무리 100%를 채우고 나오시더라도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최소한 2번을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 2번이 아니라 3번을 하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채워놓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2번이 아니라 3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4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집에까지 돌아가려 그러면 두세 번의 충전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5-6번을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러냐? 상용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이게 상용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전기가 속도가 잘 나오고 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꼭 거기를 가서 찾아가서 충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차량의 스펙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를 운영하시는 상용 전기차 오너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게다가 충전소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일반 전기차 사용자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을 본인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현재까지 나온 이런 상용 전기차는 100kW 이상의 충전 속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상용 전기차 운전자분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피드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충전기가 있고 이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5번과 6번에서는 100kW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터나 아니면 1세대 전기차 니로라든지 뭐 코나의 1세대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피드 같은 데 가셨을 때 5번하고 6번 베이가 비어 있으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곳이 차 있으면 옆에가 또 비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1번부터 4번에 5, 6번이 차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1번부터 4번 충전기는 초급속 충전기다 라는 사항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 6번 충전기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뭐 다른 충전기에 충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 6번 충전기에 충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최근에 나온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1, 2세대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EPT에 국한된 것이고 환경부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요새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고속도로 충전기가 200kW 이상 또는 350kW 정도 되는 출력을 내는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용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의 속도에 맞춰서 충전을 하시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상용 전기차는 쓸만한 전기차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상용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구매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구매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운행하는 키로수 대비 너무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악수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고려치 않은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영업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충전하는 시간이 못해도 30분, 4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 한 번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300km, 400km 주행을 할 때 4-5번의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30분씩만 잡아도 150분 이상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충전하는 데만 2-3시간을 허비해야 되므로 너무 용도에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용도에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상용 전기차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나? 이것은 바로 전문 용어로 시내발이라고 하죠. 당일발이, 시내발이 뭐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시내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 전기차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도로 나온 상용 전기차를 하루에 300-400km 주행하는 데 쓰시게 되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현재 나와 있는 상용 전기차는 장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용 전기차를 구매하시려 그러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아마도 현대 기아차 쪽에서
새로운 모델의 상용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될 계획이 있어요. 그때 주행 가는 거리를 꼭 살펴보시고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고속도로 충전기에는 계속 상용 전기차들이 점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 왜 제조사와 그 차량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충전기를 늘리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충전기를 설치를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이렇게 짧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진 전기차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고 그것이 많아진다 그러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차의 수요를 모두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충전소 설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된 것이죠. 전기차가 많아져서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부 차종에서 자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기의 발전도 수요를 예상하고 그 수요를 넘을 것을 예상해서 예비 전력이라는 것을 생산해 놓거든요. 충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증가될 전기차의 수요보다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용 전기차의 이러한 상황은 그것과는 다른 수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요 조사를 잘못했다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충전소의 상용 전기차의 충전 대란은 사용자와 제조사의 올바른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앞으로 1, 2년 안에 빨리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상용 전기차가 서서히 시장에서 없어지고 그와 비례하여 충전기는 점차 늘어난다 그러면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충전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런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